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30일 목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강원도 내 관급 공사 임금의 85%가 체불 상태다. 믿기 어렵지만 임금 체불 현황을 확인하는 강원 대금 알림이 시스템에는 분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실제 임금 지급 내역이 반영되지 않다 보니 임금 체불을 예방하겠다는 당초 기대 효과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황구선 기자입니다. 횡성의 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횡성군이 직접 발주한 공사로 준공 후 1년이 다 돼가도록 일부 노동자들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합니다. 중장비 운용 노동자 등 15명분 4천만 원이 지급되지 않은 상태. 임금이 떼인 노동자들은 발주처인 횡성군의 관리감독 부실로 돈을 못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공공기관들은 공사를 발주할 때 건설업체들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때 지급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강원 대금 알림이 시스템을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데 횡성군이 이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다려라 하다 여태껏 이 지경이 된 건데 그건 군에서 대금 이지급 제도가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실행을 안 했다는 게 저희들은 엄청 열받는 거죠. 횡성군은 원청 업체가 무단으로 하청 업체에 하도급을 주면서 시스템상에 없는 임금 체불이 발생했다는 입장입니다. 전주에 하도급 승인이 저쪽으로 들어왔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 없이 그냥 개인끼리 거래를 한 거죠. 임금 체불 추적 시스템이 의무화된 2019년 7월부터 작년까지 해당 시스템에 등록된 강원도 내 관급 공사는 757건, 임금은 837억 원 규모인데 이 중 126억 원, 전체의 15%만 지급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시스템상으로는 도내 관급 공사 임금의 85%가 체불된 겁니다. 횡성군의 사례처럼 원청업체가 불법 하도급을 주거나 선급금 등 투명하지 못한 건설업계의 일부 관행이 시스템을 유명무실하게 만든 겁니다. 본인들이 이제 알아서 하는 거고 나중에 통보식으로 이제 발주처에 올려주는 거거든. 너네 내용 알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관에서 관여하기가. 임금 체불 상황을 관리 감독 기관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만든 시스템이 사실상 무용지물로 전락했지만 시스템 관리자인 강원도는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것 외에 근본적인 개선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황구선입니다. 원주시와 화천군에 이어 춘천시도 소상공인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모든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들은 일단 반기는 분위기지만 긴급지원금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빨라야 11월은 돼야 지급이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자리에서만 25년을 버텨온 꽃집입니다. 빗물을 머금은 화사한 꽃과 식물 옆으로 대파와 고추, 호박이 나와 있습니다. 가격표가 붙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각종 행사가 줄어들면서 꽃이 안 팔리니 농산물이라도 파는 겁니다. 더욱이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업종도 아니어서 그동안 각종 지원금에서도 배제됐습니다. 누구한테 창피해서 말은 못하고 안 된다고. 그래서 진짜 요새 진짜 저런 야채에다 갖다 팔고 그래갖고 저걸로다가 그냥 뭐 가게세도 메고. 이런 소상공인들을 위해 춘천시가 예산 100억 원을 풀기로 했습니다. 춘천의 모든 소상공인 2만 개 업체에 현금 5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소상공인의 시름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자 시정부 예산으로 긴급 재난지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금액을 떠나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아무래도 주시면은 저희 감사하죠. 없는 것보다 있는 게 훨씬 낫죠. 문제는 지급 시기입니다. 춘천시는 행정 절차가 남아있어 빨라야 11월에야 접수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이미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은 한시가 급하다고 말합니다. 어차피 줄 거 힘드니까 그래도 좀 서둘러서 좀 우리 소상공인도 좀 도와줬으면 하겠습니다. 원주시는 자체 긴급 지원금 지급을 거의 마쳤고 화천군도 다음 달 중순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도 단계적 일상 회복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 시점을 11월 초로 보고 있어 한 발 늦은 행정이라는 소상공인들의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관광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시내를 누비는 모습.
스마트시티 챌린지 등으로 강릉시가 추진 중인 관광 사업의 방향인데요. 강릉시가 옷가루에 전동 킥보드 도로를 만들고 있는데 안전 문제와 함께 관광객 유치에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이하라 기자입니다. 강릉역과 월화거리를 잇는 옷가루 800m 구간. 강릉시는 지난 3월부터 사업비 50억 원을 들여 전선 지중화를 포함한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핵심 사업은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는 통행로 개설. 양쪽에 2개 차선씩 모두 4차선이었던 도로를 절반으로 줄여 전동 킥보드 통행로를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상점들이 늘어선 이 거리에 전동 킥보드 통행로가 들어서는 게 적합한지는 의문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그 다른 이동수단보다 바퀴도 작고 차체도 작기 때문에 사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사망률이나 중상해까지 이를 확률도 훨씬 높기 때문에 편의보다는 교통 안전에 입각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걸어서 10분 거리, 800m가량의 구간을 전동 킥보드 통행로로 만든다고 해서 관광객들이 이동수단을 바꿀지도 불투명합니다. 여기에다 이 구간과 연결되는 전동 킥보드 통행로를 추가로 만들 계획도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강릉시는 강릉역부터 중앙시장까지 관광객들이 전동 킥보드를 타고 갈 수 있게 만들어 주변 상권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그러나 주변 상인과 일부 시민들은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할지도 의문이지만 무엇보다 교통정체 우려가 크다고 말합니다. 사업 구간에는 종합병원과 치과, 동물병원 등 강릉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상권이 형성돼 있기 때문입니다. 4차선이 있었을 때도 도로가 밀렸어요. 저 교통량이 많은 차도를 해가지고 넓히고 오히려 인도를 줄여야 되는데 거꾸로 인도를 넓히고 도로를 줄이는 그런 현상이 왔다는 거죠. 주차 공간을 대체할 부지도 마땅치 않습니다. 풍선 효과로 평일 오전 시간대인데도 옷가루 주변은 이렇게 주차된 차로 가득합니다. 이미 예견된 일이었지만 강릉시는 아직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도 못했습니다. 빈집이라든가 공터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저희 계속해서 이제 확보를 하려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 보상가가 맞지 않는다든가 또 나는 그 토지를 협의할 의사가 없다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봐야 되지 않나. 공사를 진행하는 특구개발부서와 도로 관련 부서와의 협의도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실효성 논란에다 교통 불편까지 야기되면서 강릉시의 테마거리 조성 사업을 바라보는 시민들의 시선이 따갑기만 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났는데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가 문제입니다. 반려동물을 화장하려고 해도 지역별로 화장장이 많지 않고 비용이 비싸 몰래 처리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형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동해시의 화장장 운영을 위해 지난 1980년 제정된 조례입니다. 당시 시신뿐만 아니라 동물까지 화장했고 화장 대상과 연료를 구비하는 것에 따라 비용이 달랐습니다. 화장장 근로자들은 과거에는 화장장에서 동물 화장이 빈번했다고 말합니다. 옛날에는 뒷발에 박스에는 보이시라고 아까 트럭 끼고 옛날에 그게 많겠죠. 하지만 화장 장례가 점차 일반화되고 장사 관련법까지 제정되면서 죽은 동물과 시신은 분리해서 화장해야 합니다. 문제는 동물 관련 화장 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전국적으로 화장이 가능한 동물 장묘업체는 58개소, 강원도는 2곳에 불과합니다. 이마저도 도내에서는 영동 지역의 한 곳만 성업 중입니다. 한 달에 하는 게 55에서 60마리 정도를 해요. 그거밖에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루에 평균 2마리, 1마리, 2마리, 3마리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반려동물 장례는 화장 비용까지 포함해 최대 100만 원에 달해 비용도 부담스러운 게 현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립과 사립, 동물 화장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지만 주민 반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공동 화장장을 신축하고 있는 동해시와 삼척시도 인근의 동물 화장장까지 고려했다가 포기했습니다.
반려동물 화장률은 전국적으로 3%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죽은 반려동물은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버려지거나 상당수는 불법으로 매장 처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방세수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거주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를 하면 지자체 특산품과 상품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고향사랑 기부금법이 확정됨에 따라 연간 248억 원의 세수가 추가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고향사랑 기부금법으로 기부금은 주민들의 문화예술 복원 증진, 사회적 취약계층과 청소년 보호 등에 쓰일 전망입니다. 소비자 심리지수가 석 달 만에 반등했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가 발표한 2021년 9월 강원 지역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9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96.7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6월 103.8로 최고점을 찍은 뒤 지난 7월 99.5, 8월 96으로 하락하던 지수가 소폭이지만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도민들은 현재 상황이 다소 나쁘더라도 미래는 좋을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5살 아이를 장기간 굶기고 방치한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4살 A씨와 28살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 6개월과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5살 아이의 외조모와 친모인 A씨와 B씨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아이가 말썽을 부린다는 이유로 굶기고 영양 결핍과 성장 부진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근 5년 사이 강원도 농업인이 14%가량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의 농림어업 총조사를 보면 지난해 강원도 농업인 인구는 15만 1,326명으로 지난 2015년보다 2만 4,241명, 13.8% 감소했습니다. 전국적으로 9.9% 감소한 것보다 3.9%포인트 더 떨어졌습니다. 연간 소득이 1,000만 원 이하인 농가가 63%, 5천만 원 이하가 20%인 반면 1억 원 이상 농가는 3%에 그쳤습니다. 강원도는 철도 노선과 연계한 지역 역세권 개발을 위해 10월 1일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제7회 집코노미 박람회에 참가합니다. 올해로 7회째를 맞는 집코노미 박람회는 국내외 최신 부동산 상품, 정책, 서비스를 홍보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 박람회입니다. 강원도는 춘천 속초 동서고속화철도, 강릉선 KTX 등 수도권의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반나절 생활권이 실현된 강원도의 교통망을 알리고 지역별 맞춤형 역세권 개발 방향과 투자 정보를 투자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안전부 공공앱 성과 조사 결과 도내 공공앱 11개 가운데 3개가 폐기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앱 성과 측정 결과 춘천시 공공앱인 춘천 호숫길과 춘천 스마일 콜택시, 그리고 강릉시 공공앱인 감동 강릉이 폐기 대상으로 꼽혔습니다. 평가 항목은 누적 다운로드 수, 이용자 수,
사용자 만족도 등이며 평가 결과 100점 만점에 70점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폐기 대상으로 선정됩니다.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수소 전기차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자체마다 배정된 수소 전기차 물량 소진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올해 1차 물량인 340대가 모두 소진됐다며 2차로 150대를 추가 보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춘천은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고속도로 수소 충전소를 구축하고 춘천 동래면에도 수소 충전소가 운영을 시작해 운전자들의 편의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수소 전기차 한 대당 보조금은 3,750만 원입니다. 강릉시가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 교통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양 기관은 철도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추진과 유라시아 철도 시대를 대비한 환경 조성, 강릉역의 발전 방안 연구 등 철도 교통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을 위해 공동 협력합니다.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강릉시는 부산과 인천, 서울 수서, 고성 제진 등과 연결되는 여러 노선의 철도 사업이 반영됐습니다. 원주시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지급하는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의 신청이 온라인 접수로도 가능해졌습니다. 원주시는 희망회복자금 미수령자 등 확인이 필요한 자에 대해 방문 접수를 진행하려 했지만 시민 편의와 방문 혼잡을 막기 위해 원주시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방문 신청은 10월 5일부터이며 최종 신청 기한은 10월 8일까지입니다. 한편 출생 연도에 따라 방문 신청할 수 있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은 오늘부터 요일제가 해제됩니다. 동해안 최북단의 북방어장 조업이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3월까지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개장합니다. 동해 조업보호본부인 속초해경은 북방어장 경비대책을 수립해 월선, 피랍 등 사고 예방 활동을 벌이고 저도어장과 북방어장이 동시 개장하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7, 8척의 경비 세력을 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북방어장은 저도어장, 삼선녀 어장과 함께 동해안 최북단 3대 어장으로 강원도 어선에 한해 매년 10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개방되며 홍게, 대게, 이면수어 등이 많이 잡히는 어장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